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에 읽은 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5월 한 달 동안 총 7권을 읽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영상을 찍으려고 보니 7권 모두 소설이더라고요. 솔직히 모든 책이 다 소개하고 싶을 정도로 재밌거나 기억에 남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과 이야기해보고 싶은 책 3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책의 줄거리와 결말에 대한 이야기가 일부 포함될 예정이니까요.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은 이 점 참고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5월에 어떤 책을 읽었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빠르게 나열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읽은 순서대로 이야기해보자면 탱크, 작은 빛을 따라서, 원도, 녹즙 배달원 강정민, 깊은 숨, 더 비하인드, 레몬과 살인기 이렇게 총 7권을 읽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탱크, 작은 빛을 따라서 레몬과 살인기인데요. 오늘은 평소와 조금 다르게 촬영하는 배경도 바뀌었고 노트북과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평소에도 간단히 메모를 해둔 상태로 촬영을 하긴 했었는데 이번에는 책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해봤거든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노트북이 조금 어색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재 작가님의 탱크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책에는 탱크라고 불리는 공간이 등장합니다. 제목에 쓰일 만큼 중요한 공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탱크는 우리가 상상하는 전차가 아니라 산속에 있는 작은 컨테이너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컨테이너는 조금 특별해요. 사람들은 이곳에 들어가 기도를 하면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주도 없고 특별한 교리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이 탱크를 찾아옵니다. 탱크를 처음 만든 사람은 루벤이라는 인물인데요. 루벤은 사람들이 텅 빈 공간에서 자신의 미래를 진지하게 상상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발견한 이 믿음의 방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루벤의 작은 실험에 가까웠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탱크를 찾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런 생각에 공감한 황영경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탱크의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탱크에는 황영경의 동생인 손부경도 등장합니다. 손부경 역시 언니를 도와 탱크 예약 관리를 맡고 있는데요. 다만 황영경만큼 탱크를 굳게 믿는 인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동안 탱크를 바라보는 두 자매의 시선이 꽤 다르다는 점도 흥미로운 포인트였는데요. 탱크라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니인 황영경은 탱크의 가능성을 믿고 동생인 손부경은 조금 거리를 둔 채 바라본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덕분에 저 역시 탱크를 무조건 믿거나 의심하기보다는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다양한 시선 속에서 또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황영경, 손부경 자매만큼이나 이 책에서 중요한 인물로 나오는데요. 바로 양우와 둡둡이라는 인물입니다. 양우는 채팅 앱을 통해 둡둡을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둡둡은 자신의 삶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고 믿고 싶어하는 사람인데요.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싶고 자신이 꿈꾸는 미래에 도달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탱크를 찾는 인물로 나오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탱크가 있는 산에 큰 산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화재가 진압된 뒤 탱크 안에서 한 남자가 죽은 채 발견되는데 그 남성이 바로 양우의 연인이었던 둡둡인 것으로 밝혀집니다. 소설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오히려 저는 이 이후부터가 진짜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양우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감을 견뎌야 하고 둡둡의 아버지인 강규사는 생전 아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은 각각의 방식으로 둡둡을 기억하고 애도하게 되는데요. 사실 초반에는 믿음이라는 주제가 너무 크게 다가와서 저에게는 조금 무겁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책을 끝까지 읽고 나니 탱크는 특정한 믿음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소설이라기보다는 믿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또 읽는 동안 과연 어떤 믿음이 옳은 믿음일까? 그렇다면 옳지 않은 믿음도 존재하는 걸까? 같은 질문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탱크는 저에게는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든 책이었는데요. 무엇보다 저는 이 책이 무언가를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섬세하게 그려냈다고 느꼈습니다.
누구나 조금은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잖아요.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때로는 위태로울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작품이어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는 이야기보다는 인물들의 감정과 관계를 따라가는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소개할 책은 권여름 작가님의 장편소설 작은 빛을 따라서입니다. 이 책은 내장산 근처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는 필성슈퍼 가족의 이야기인데요. 주인공은 고등학생인 은동이입니다. 은동이는 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집안 형편도 넉넉하지 않고 부모님은 동네 슈퍼를 운영하느라 하루하루 바쁘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은동이는 할머니가 글을 읽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할머니는 은동이에게 자신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은동이는 연기 학원비 마련을 위해 가족들 몰래 비밀 한글 수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스스로 이름도 쓰지 못하던 할머니가 한 글자씩 배우기 시작하는 과정을 통해 단순히 글씨를 배우는 것을 넘어 이제껏 본인이 누리지 못했던 세상을 조금씩 만나게 되는 과정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어려움을 겪는 건 은동이와 할머니만이 아닌데요. 슈퍼 근처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가족이 운영하는 필성슈퍼에도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단골 손님들조차 대형마트를 찾기 시작하고 필성슈퍼의 매출은 점점 불안정해집니다. 부모님은 두부 한 모라도 직접 배달하고 반찬도 만들어서 판매하면서 새로운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 여러 방법을 고민하지만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잠시 장사가 잘 되는가 싶으면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다시 새로운 방법을 찾는 일이 반복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부모님은 계속해서 살아갈 방법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필성 슈퍼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상하게도 읽을수록 이 가족의 미래가 크게 불안하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은동이는 배우라는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할머니는 늦은 나이에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고 부모님은 어떻게든 필성슈퍼를 지켜내기 위해 또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여기서 결과가 어떻든 쉽게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가족들의 모습이 인상적으로 다가왔는데요. 책을 읽다 보니 모두가 저마다의 작은 희망 하나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은 빛을 따라서 라는 제목이 참 좋았습니다. 멀리서 보면 작고 희미한 빛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그 빛이 사람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책의 또 다른 매력은 가족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늘 다정하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서로 서운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는데요. 그런데도 가장 힘든 순간에 결국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보여준 장면들이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5월에 읽은 책들 중에서는 가장 마음 편하게 읽었던 작품이었는데요. 읽는 내내 햇살이 비치는 슈퍼 앞 평상이나 노을이 내려앉은 시골 마을 풍경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물론 빠른 전개나 강한 반전을 기대하시는 분들에게는 잔잔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장해가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가족 이야기에 마음이 가는 분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싶은 분들께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구아가키 아유의 장편소설 레몬과 살인기입니다. 앞서 소개한 두 권이 인물들의 삶과 관계를 따라가는 이야기였다면 이 책은 읽는 내내 끊임없이 의심하며 추리하게 되는 소설이었는데요. 이야기는 고바야시 미오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미오는 대학 행정실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인데요. 어린 시절 요리사였던 아버지를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잃은 피해자 가족 중 한 명이었습니다. 범인은 당시 겨우 14살이었던 소년 사가미 쇼였는데요. 사건 이후 미호의 가족은 완전히 무너져버리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은 뒤 어머니 역시 가족을 버리고 떠나게 되고 결국 미호와 쌍둥이 동생 희나는 각각 떨어진 가정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성인이 된 미호는 어느 날 희나 또한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희나가 사망한 뒤 언론에서 그녀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보험 설계사로 일했던 희나가 여러 남성들에게 거액의 생명보험을 가입하게 한 뒤 그들이 사망하자 보험금을 챙겼다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미호는 동생을 잃은 슬픔을 제대로 추스를 틈도 없이 죽은 동생이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상황까지 지켜보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미호는 자신이 알던 희나는 그런 사람일 리 없다고 생각하며 희나에게 씌어진 의혹과 살인사건의 진실을 직접 밝혀내기로 결심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기사라는 남성과 협력하게 되는데요. 나기사는 언론인을 꿈꾸며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두 사람은 함께 희나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조사 결과 희나가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사람들은 돈을 뜯어내기 위한 대상이 아니었음이 밝혀지고 실제로 보험금 역시 희나가 전부 기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희나를 죽인 걸까라는 의문과 함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소설이 더 미스터리하게 흘러가게 되는데요. 미호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고 설명하기 어려운 위협도 받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호는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던 사가미쇼를 떠올리게 됩니다. 마침 그가 출소한 뒤 행방이 묘연하다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의심은 더 커집니다. 책을 읽다 보면 미호와 함께 사건을 조사하던 나기사의 정체부터 시작해서 희나를 죽인 범인, 그리고 과거 아버지 살인사건까지 모든 사건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연결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후반부를 읽으면서는 이게 이렇게 진행된다고? 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반전이 많은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의외로 범인의 정체가 아니라 미호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초반의 미호는 어린 시절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피해자처럼 보이는데요. 사건이 진행될수록 우리가 알고 있던 미호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면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희나의 결백이 밝혀지는 장면에서 보여주는 미호의 반응은 꽤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장면을 읽으면서 어쩌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인물은 미호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밝혀지는 진실 역시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예상치 못했던 인물이 범인으로 밝혀지게 되면서 그동안 벌어졌던 사건들의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범인이 누군지 추리하며 읽는 저 같은 독자 입장에서는 레몬과 살인기가 단순한 추리소설이라기보다는 사람의 뒤틀린 심리와 집착을 다룬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책을 덮고 나서도 과연 누가 가장 위험한 사람이었을까라는 질문이 계속 남았어요. 단순히 범인이 누구인지를 맞히는 재미보다는 인간의 왜곡된 감정과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이었습니다. 다만 저는 이 책이 완성도 면에서 완벽한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후반부에 반전이 워낙 많이 등장하다 보니 조금 과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고 개연성이 아쉽게 느껴지는 장면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계속 다음 장을 넘기게 만드는 힘이 있는 소설이었는데요. 저 역시 읽는 내내 이게 말이 되나 싶으면서도 결국 끝까지 몰입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레몬과 살인기는 5월에 읽은 7권의 소설 중 유일한 일본 소설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앞서 소개한 한국 소설들과는 분위기나 전개 방식이 꽤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정교한 추리 과정보다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반전과 인물들의 불안정한 심리를 따라가는 자극적인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소설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5월에 읽은 소설들 중 특히 기억에 남았던 3권의 책을 소개해 봤는데요. 5월에는 유난히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책들을 많이 읽은 것 같아요. 무언가를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감정에 휩쓸리는 사람들까지 서로 다른 이야기였지만 결국은 사람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책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책의 결말과 주요 내용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담겨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이 책들의 모든 걸 다 얘기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책을 직접 읽으면서 만나게 되는 인물들의 감정이나 분위기, 그리고 제가 미처 담지 못한 장면들이 훨씬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한 책들 중 조금이라도 궁금해진 책이 있다면 직접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는 새로운 주제의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